네, 업종 테마 서바이벌입니다. 모이스탁의 홍은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언급해 주신 종목이죠. 네. 바이오 쪽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점검을 해볼까요? 예, 지난주에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국내 시장이 이런 엔저와 여러 가지 글로벌 경쟁에 어떤 그 우위를 할 수 있는 게 바이오가 아닐까. 특히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단가가 좀 싸고 어떤 그 오리지널의 거의 반 정도 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2012년 7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오리지널에서 어떤 그 바이오 시밀러 제품의 허가를 받은 셀트리온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셀트리온이 3월 달에 그 어떤 그 공매도에 대해서 어떤 그 병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만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신다면 기업의 펀드멘탈은 별 큰 이상은 없다.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지속적인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확보하겠느냐가 삼성전자와 LG그룹의 계열사들이 바이오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시선이 좀 집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셀트리온을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액면을 병합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내용 찾다가 좀 못 찾았는데 얼마로 병합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2대1로 이제 병합을 합니다. 아, 그럼 예. 액면 1,000원으로, 액면가 1,000원으로 병합이 되겠군요. 네네. 네, 그럼 주식수는 좀 반으로 줄어들지만 액면가가 1,000원이라서 가격은 좀 오르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겠군요. 뭐, 딱 그게 그 얘기입니다만 일단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액면 병합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되니까 한번 짚어드렸고요. 셀트리온, 오늘은 또 어떤 유망 업종을 선정을 해보셨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그 외국인의 1월 11일 이후에 무차별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매도물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뱅가드 펀드나 엔저 현상으로 외국인들이 많은 비중을 매도를 친 게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27% 정도, 25%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승승장구했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부품사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자동차와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사 그중에서도 동양기전과 SL, 성우 하이텍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어떤 그 종속기업들 또는 하청기업들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기업이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SL, 램프의 강자라고 말할 수 있는 SL을 좀 들고 왔습니다. 램프요. 네네. 네, SL이라는 회사군요. 램프라는 것이 앞에 헤드라이트라는 뭐 전문 용어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자, 이 램프는 그러면 요즘 또 뭐 많은 종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SL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어떤 겁니까? 최근에 뭐 조명 시장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카에서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에 LED 램프를 SL이 최초로 국내에 장착을 했는데 이 어떤 그 SL에서는 뭐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만 헤드램프 쪽에서는 신규 기업들이 진출하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율이 덜 나오기 때문에 수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점이 있고 이미 역사적으로 한 5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오래된 기업의 노하우는 분명히 녹아 있다. 그래서 이 SR의 기본적인 헤드램프의 어떤 기본적인 거와 또는 그 샤시 부분 쪽에서도 어떤 강점이 있고 매출의 또 다변화도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화면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자동차의 어떤 헤드램프 또는 그 어떤 그 방향 조정을 할 수 있는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회사의 어떤 그 현재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 비중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매출이 그 GM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성장이 더딘 거 아니냐. 국내 2013년에 완성차 부분에서 매출 성장이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수주 매출을 우리가 좀 이렇게 확보해 놓은 걸 보니까 GM에서 매출이 빠른 속도로 수주를 받고 있다. 그래서 성장의 축을 GM으로 우리가 좀 잡고 있고 현대차도 물론 중국 매출이나 브라질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틀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 SM의 신규 매출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 모비스에서 이 헤드램프를 좀 캐파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 역시 어떤 경쟁을 하거나 고부 가치가 있는 수율이 높은 제품의 어떤 개발하는데 경쟁적인 과점보다는 경쟁 체제가 항상 좋은 제품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SL이 어떤 헤드램프에서 강점이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사의 어떤 성장. 지금 이제 파랗게 보이는 게 GM인데 GM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21% 계속해서 GM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멈추지 않는 성장.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이 굉장히 단가가 싸다. 최근에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성장은 좀 더디겠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아차도 반등을 좀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품사들도 가격이 싸다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GM의 성장을 축을 돌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역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수주의 관점에서 GM의 수주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미국이 또 어떻게 보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기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GM에 대한 수주는 많이 받아놨다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이제 쭉 봤는데 3월 달에 이제 곧 다가오게 되죠. 봄이 다가오면은 항상 매년 이제 반복되는, 요즘은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이제 임금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춘계투쟁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뭐 몇 년 사이에는 무논쟁으로 이렇게 협상 타결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뭐 완성차 업체들이 만약에 임금 협상, 요번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 디플레이션 타결을 위해서는 이 아베 정권이 기업들한테 임금을 올려라라고 그렇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네네. 이걸 보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또 가만히 계실지. 물론 임금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근데 춘계투쟁이 좀 과격해질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에서 이 부품업체 쪽으로도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닌지. 이게 좀 앞서 나가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 건지.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 현상으로 기업들이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베 정부가 기업들의 어떤 직원들한테 임금을 올려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뭐 대북 리스크가 벗어났지만 엔저 현상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아닙니까? 70% 이상 수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급하게 나의 배만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신정부도 상생을 원하기 때문에 중산층의 확대를 이야기한 만큼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전문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봐가면서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러면 경영진은 어떤 근로자들의 어떤 환경 또는 복지 여러 가지를 소통하는 채널을 다변화해서 잘 듣고 서로 대화를 잘하면 기업의 이익률도 지금 감소하는 판에 월급만 많이 준다면 수주가 하나도 없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노조라는 것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잘 소통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일단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자,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이 부품업체들은 납품하는 대상의 다변화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곱지 않은 시선일 수도 있겠는데, 네. 일단 매출처의 다변화 앞서 GM 쪽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 네,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은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이 수주를 받아놓은 수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규 수주가 3조 4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현대차는 기존의 전체 캐파에서는 30%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고 계속 그러나 전체 매출에 대해서는 70%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규 수주에 대해서는 34% 정도 나오고 앞으로 또 이제 계속해서 이미 받아놓은 거에서 매출로 환산을 하지만 현재 받아놓은 수주에서 GM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또 살아나고 있다. 아까와 중복되는 얘기겠지만 미국도 역시 엔저 현상에 대해서 약간의 침묵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성장을 방조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신흥 국가들로 어떤 통화 가치의 전가를 하는 거는 이런 기업들로 OEM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들도 해외 기업 현지 법인에서 매출을 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긍정적인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고 단가가 싼 만큼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완성차의 성장은 더디지만 이런 해외 매출의 다변화를 이루어진다면 주가가 일본만 하더라도 완성차 주가를 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현대차 모비스도 현대모비스도 주가가 기아차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SL 같이 특정 품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기업들은 현재 국민연금이 조금 수급을 매도를 했지만 재차 안정이 된다면 아마 좀 눈에 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SL을 들고 왔습니다. 네. 자, 그 주가를 이제 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가 10거래일 동안 이제 7거래일이 올랐습니다. 투자 심리가 이제 70인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동시에 매수하는 게 좀 보이네요. 네. 뭐 어떤 좋은 게 있는 모양이죠. 매매 포인트와 함께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이 기관들은 일단 자문사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투신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관들의 국민연금이 이제 손절매를 했는데 일정의 로스콧이 적용이 됐지만 다시 재차 매수하는 투신과 기관, 연기금이 골고루 이런 것은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 엔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 부품가 가격이 상당히 적으로 굉장히 많이 싸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좀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시총은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4,000원, 항상 이런 자리를 비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급등했던 과거에 이렇게 데이터를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14,800원이지만 분할 매수 지금 올라가는 추정이고 반드시 현대차, 기아차 또는 다른 자동차 부품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편입가를 14,000원,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매가는 12,500원을 제시해드리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 업황이 지금 수급 불균형으로 일시적으로 환매 때문에 빠졌지만 재차 가격이 싸고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완성차들이 전년 동기에 비해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부품사들한테도 캐파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과 함께 우리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이 급등락에 대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3분기 올해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주가 성장이 크게 나오진 않지만 안정적인 것은 결국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업종 테마 서바이벌 오늘 모이스탁의 홍은주 대표로부터 SL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